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중국 무술을 독학으로 수련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독학 비디오를 2개 낸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8급권 독학하기하고 8개장 독학하기. 자, 그걸 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저희가, 수행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8급권이나 8개장을, 중국 무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 냈던 거는, 이것이 무엇인지 따라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중국 무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8개장은 이런 거구나, 8급권은 이런 거구나, 영상을 보고, 그냥 따라 하면서, 요런 식이구나 하는 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학습의 개념이 아니죠. 뭘 배우고 익히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한마디로 시범 케이스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실제 중국 무술이 독학으로 가능한 거예요. 옛날 초창기에 중국 무술이 옛날엔 뭐 나우누리 천리안 오래전 몇십 년 됐죠. 그럴 때부터 잘못 전달돼가지고 독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책도 나오고 비디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독학으로 되냐 안 되냐,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무술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면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중국 무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학교가 필요 없겠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도 학문 체계가 있는 거고, 그것이 학교라는 체계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외 다른 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느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 무술 독학파들은 뭐냐면,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동작을 익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 무술을 독학으로 수련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독학 수련의 한계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왜 줍니까? 학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수련 학교에서 어떤 과를, 대학교 가서 어떤 과를 전공으로 한 4년 정도 공부하면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 습득한 지식에 맞춰가지고 시험도 치고 그 사람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이제 졸업할 때 점수를 받고 졸업하죠. 그러니까 학사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적이 뛰어나냐, 그건 다른 거잖아요. 중국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스승 밑에서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배운다고 해서 다 안 하냐? 아니요,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배움에 있어서도 중국 무술에는 배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박사과정, 한마디로 내가 그분의 초절정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도관에서 가르치는 게 요즘 아니 정리를 해놨는데 일반반,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운동상을 배울 수 있듯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체계와, 그리고 전문반, 심화반이 있어. 심화반은 조금 더 수련 강도가 높고 재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무술, 제가 가지고 전수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국 무술의 체계를 전부 다 배워가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 밑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배우면 인정을 받잖아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제자로서 박사가 인정받았다. 그래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누구누구 출신의 밑에 그 학파다,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독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책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수업하는 책을 여러분이 사서 봐도 돼요. 독학해서 그걸 익혀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책만 보고 아니면 동작만 따라해서 그걸 배운다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대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대학교 교과서 밖에 사가지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대학교 교과서를 사서 자기 혼자 공부하면 그거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선생이나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책 이외의 다른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교우관계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술이라고 하면 투로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투로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공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에 안 적어놓은 게 더 많습니다. 책에 다 일일이 적을 필요도 없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사람들 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랬다고 우리끼리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 안에 숨어있는 다른 내용들은 이미 적어놓죠. 적어가지고 수업할 때 같이 활용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독학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무술의 수련 체계를 이해해서 그 수련 체계에 맞게끔 완전히 가장 익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중국 무술을 독학으로 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흉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사실 권투 책 사고 집에서 푸드, 섀도우 복싱하고 하고 하지만 시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축구도 축구 책 사가지고 집에서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 영상 보면서 막 해도 되잖아요. 시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선수 출신 선출하고 일반인하고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선출은 수련하는 게 많습니다. 배우는 게 모든 스포츠가 그렇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배드민턴이든 이런 스포츠 중에 선수 출신들 그러니까 선수가 되면 초등학교까지 만약 선수생활을 했다 그 사람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다르거든요. 축구도 고등학교까지 축구 해나들이 조기 축구에 들어오면요 아무도 축구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렇기 때문에 독학으로 수련이 가능한가? 독학으로 수련은 가능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높이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저는 원래 독학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독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수련 체계를 좀 바꿔놔서 그렇죠. 바꿔놨다고 해서 독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는 수련 체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식이 아닌. 근데 예전부터 제가 독학을 하지 말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수련 체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무도 본인이 모르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책에 있는 투로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도. 그 외에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왜? 책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독학파였죠. 한동안.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품격이라 하죠. 품격. 바람풍에다 격식 격자. 그러니까 예전에 팔극권, 당랑권, 태극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품격이 있습니다. 전개 속도 그리고 당랑권 같은 경우도 칠성당랑, 매화당랑, 아니면 제가 배웠던 태극 매화당랑, 칠성당랑 이런 것들이 전 당랑권 몇 가지 배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도 투로 전개 형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그 수련 체계 밑에서 배웠는지 안 그러면 그냥 초창기에 90년도 중반만 해도 비디오가 잘 없었기 때문에 좀 책 나간 거 책 보고 다 한 거죠. 그래서 책하고 동일한 투로를 했던 거죠. 동일한 거.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점 우리는 대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점 지적해주면 아니다 기다 하고 막 한참 독학파들이 많았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은 막 정리가 되고 지금은 무단팔건 같은 경우도 서울의 안성호 교련이 제 후배이기도 한데 안성호 교련 같은 경우가 대만의 린종시 노사한테 임중의 노사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무단팔건 전승해가지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팔건뿐만 아니고 당랑권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공개적으로 안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무술이 한국 안에서는 막 혼란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중국 무술 자체는 독학으로 수련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요번에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서 보디빌딩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워도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부상의 위험성 기타 등등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달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뛰잖아요. 달리기 그냥 뛰면 안 됩니다. 달리기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 크루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달리기 전문적으로 하는 팀에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서 달려야 되는데 보통 달리기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그냥 러닝화 사가지고 운동장 뛰기 시작하죠. 저 헬스클럽가 트레이닝이 올라가서 그냥 뛰거든요. 달리기는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독학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달리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배웠거든요. 그냥 뛰는 거 아닙니다. 달리기는 절대 그냥 뛰는 거 아닙니다. 달리기도 배우면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걸어다니니까 올바로 걷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뒤에서 보면 있잖아요. 올바로 못 걷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앞에 보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 보면. 그런 것처럼 중국 무술도 원래는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반을 만드는데 이거는 겁니다. 일반반을 했다고 해서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보통 2주나 4주나 8주 정도 한 달에 2달 정도만 배우면 그 정도만 배우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고 그냥 무리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댄스를 배워도 내가 춤을 배워가지고 댄서가 되거나 스트리트 댄서나 어떤 전문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냥 취미삼아 배우려고 취미삼아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그냥 같이 연습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무리하면 안 되죠. 부상 입으니까. 바로 그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태극권하고 팔계장하고 팔극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로를 무리하지 않게 뭐 진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횡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몸을 튼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직접 가르치면서 그 동작을 느낌을 지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 싹 다 빼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 무술에서 정확하게 배우면 그 투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일반인은 30입니다. 30, 20에서 30 정도. 그냥 체육 활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레크레이션 겸 체육 활동.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뭐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너무 단순한 것만 하기 때문에 투로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다 쓰면서 어떤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발을 다 쓰잖아요. 그리고 좌우를 함께 쓰면 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그때도 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일반반입니다. 일반반. 그래서 일반반 같은 경우는 2주나 4주나 8주 그러니까 한 1에서 뭐 조금 더 하면 긴 거는 3개월 정도 1에서 3개월 정도 지도를 받고 나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않는 거죠. 충분한 운동 효과가 될 수 있는 경우. 하루 예를 들어서 달리기 30분 하는 건데 이 투로 자체를 하루에 좌우로 좌로 뭐 30분, 우로 30분 합동합해서 5, 60번 정도 해주게 되면 훨씬 운동 효과가 좋거든요. 달리는 거는 오로지 이 단순한 동작이지만 얘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그 스트레칭이고 다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공 좀 배우고 이러면 다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하는 것을 독학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왜냐하면 독학으로 하지만 본인이 혼자 익혀서 학습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중국 무술 전체에 대해서 뭐 파이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낸 테이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일반반은 싸움이나 격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무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무술 안에 있는 어떤 투로라든지 이런 그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육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배우면 이 8권 배우면 싸울 수 있습니까? 이 8권이 아닙니다. 8극권을 활용한 운동입니다. 8극 운동이라고 하겠죠. 8극권이 이름 붙어 있지만 이거는 마셜 아트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술이 아닙니다. 8극권을 활용하는 운동법이죠. 8개장을 활용하는 운동법. 그래서 수련 체계도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세를 정확하게 지켜야 될 필요도 아니고 자세를 100% 정확하게 안 지켜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독학이라기보다 배워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독학이 아니고 독려를 해야죠.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독련. 독련이 되는 거죠. 독련.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지금 시대는 중국 무술을 가지고 파이팅하는 개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무술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MMA 같은 것도 보세요. 주짓수, MMA 이런 것도 킥복싱도 정말로 그것을 어떤 시합에서 쓸 정도로 연습하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 혼자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코치 훈련 받아가면서 전술 전략 다 배워가면서 백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샌드백 때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지구력 훈련도 해야 되고 근력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수련 체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MMA 도장, 그 킥복싱 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저 같은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심화반에 가르칠 수 있는 거, 전문반에 가르칠 수 있는, 일반반에 가르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독학으로 한 사람은 이것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술을 통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빼가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8강 같으면 육대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육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초식이 아닙니다. 그 몸을 쓰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는 법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다지 특히 8주 이런 거는 사실은 8주가 막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8주 진짜 투로를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근데 8주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와 난절이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몸이 거의 흉기가 되도록 단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8주라고 하는 기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팔꿈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 기술이고 권투 같은 거로 치면 아주 접근전을 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그걸 다 배우는 데까지 전체 과정을 다 배우는 데까지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5년, 10년 걸리는 그 차이 뭡니까?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이죠. 개인 능력. 박사학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1년만 하는 사람, 2년 만에, 3년 만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5년, 10년도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논문이 통과되기까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련 체계의 차이입니다. 완전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는 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운동 개념으로 하실 때는 뺄 게 많잖아요. 참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뺄 게 많기 때문에 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련할 때 우리가 그 수련 속에서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과 무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 전체를 독학으로 수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특히 그 기공법 같은 경우는 철저당할 때
기공법이 중요한데, 왜냐면 호흡법을 통해서 몸에서 한 방에, 몸의 근력을 어떻게 한 방에 순식간에 다 모아내 이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 감각부터 해갖고 어떻게 호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있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책복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가르쳐도 그거 하는 게 힘든데. 근데 그거는 뭐, 그 호흡법은 보통 어지간한 문법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독학으로 수련은 불가능하고, 다만 중후무술의 여러 단계별 안에서 운동의 개념으로 혼자서 익힐 수 있는 것,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 있다. 배워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동년이잖아요, 동년. 독학은 불가능한 독학, 그냥 혼자서 다, 그냥 아무 그거 스승 없이 배우는 거, 그건 불가능하고, 동년, 혼자서 연습하는 건 가능하다. 왜? 그냥 그 시스템만 배워가지고, 일반반, 2달 배웠으면 거기서 두 달짜리밖에 더 되겠어요. 두 달 배웠으면 그 2달 정도의 그 수준으로 쓰는 거지. 아이고, 왜 석사하고 박사 왜 합니까? 대학교를 왜 가냐고요. 그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거 똑같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무술은 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중국 무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기타 독학으로 치는 안 그래요. 전부 다 독학으로 치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가다 천재들이 그 독학으로 해도 아니요. 나중에 다 배워요. 다. 처음에 독학으로 하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그 다음 니 잘하네 와가지고 다른 밴드 부원들이나 그런 사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절대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